안녕하세요. 동물행동심리 전문가 한준희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클리커 페어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미 클리커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반려견을 트레이닝하는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들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클리커 트레이닝은 들어봤어도 클리커 페어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는 생소할 건데요. 클리커 다음에 페어라는 말이 들어가서 클리커 페어 트레이닝 이렇게 됐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클리커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공평한 상황에서 클리커 트레이닝을 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선택권을 동물한테 주고 시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꼬드기고 시작하고 있는지의 차이점이에요. 잘 납득이 안 가실 건데요. 어떠한 의미냐면, 딩고에서는 동물을 트레이닝 할 때도 선택권을 동물 입장에서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 너가 트레이닝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라는 선택권을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간식을 강아지 앞에 이렇게 꼬드겨서 너 이거 먹고 싶으면 내 말 들어 라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전혀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반려견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트레이닝을 나는 하고 싶어서, 이런 게임을 하고 싶었어 라고 자발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페어 트레이닝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혀 줄을 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왜 줄을 매고 하지 않느냐? 저도 일반적으로 훈련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강아지 목에 목줄을 걸고 시작했어요. 왜냐면 걔를 통제하고 싶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못하게 하려고 목줄부터 매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부터가 벌써 반려견한테 강요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근데 페어 트레이닝이라는 부분은 선택지를 반려견한테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풀어놓고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묶어놓고 한다거나 어디 가둬두고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려견의 입장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라는 선택지를 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자발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자발성이라는 것은 걔가 스스로 생각해서 나 이거 하고 싶었어, 이거 할래 라고 의욕을 끌어내는데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을 사람을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를 반려견한테도 딩고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소심한 강아지는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고요. 특히 무언가를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그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자기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자, 페어 트레이닝은 기본적으로 공평한 상황에서 한다라는 의미에서 또 하나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틀렸다라는 신호가 전혀 없어요. 왜 틀렸다라는 게 없냐? 그러면 걔가 더 이해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 걔한테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강아지의 세계에서는 없는 내용들이에요. 강아지들끼리 살면서, 걔들끼리 살아가면서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아빠가 앉아라고 하면 앉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강아지들끼리 살아가는 환경 속에 그런 게 존재할까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것을 인간 세계에 살기 적합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규칙을 가르쳐주기 있기 때문에 걔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규칙들을 우리는 학습을 시키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강아지의 입장에서 그게 틀렸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게 하기 전까지는 딩고의 페어 트레이닝에서는 걔한테 틀렸다라는 신호를 전혀 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틀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틀렸어 라는 신호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반려견의 입장에서 틀린 거나 자기가 잘못한 거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부분은 이미 학습을 다 시킨 다음에 문제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페어 트레이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런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커는 일반적으로 KPA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인데요. 사실은 KPA보다 더 이전에 클리커를 사용한 곳이 있었다라고 앞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의 한쪽에서 BF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을 이론을 근거로 해서 스파이 동물을 가리켰다라는 부분이죠. 거기서 클리커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클리커들은 쇠가 부족한 시절이잖아요. 전쟁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구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만들어진 클리커가 뭐냐면 클리켓이라는 쇠 도구를 사용해서 동물들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그게 점점 발전해서
어떠한 클리커가 만들어졌냐면 이런 박스 클리커예요.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자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 아이 클리커라는 거예요. 아이 클리커. 그래서 이렇게 1cm 정도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KP에서 아이 클리커를 만들어서 트레이너가 많이 사용하도록 보편화됐어요. 자, 근데 딩고에서 사용하는 클리커는 조금 색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면은 버튼이 튀어나와 있지 않아요. 거의 평평한 상태죠. 근데 이걸 어떻게 누르냐? 손가락을 누르게 치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클리커하고 별반 차이점이 없어요. 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자, 박스 클리커와 아이 클리커의 차이점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누른다 라고 생각하고 눌렀을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때 시간차가 0.1초에서 0.5초 정도 차이가 나요. 아이 클리커도 마찬가지로 누르자 라고 생각해서 눌렀을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cm가 들어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0.1초에서 0.5초 정도의 시간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딩고에서는 아주 빠르게 한 번에 소리가 날 수 있는 클리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느낌이죠. 소리가 한 번 나죠. 두 번 나는 것과 소리가 한 번 나는 것의 차이 뭐가 있냐면 똑딱 났을 때 앞에 똑이 맞을까요? 뒤에 딱이 맞을까요? 라는 부분이에요. 동물의 입장에서 100% 행동이 이거 정답이야 라고 알려줄 수 있는 도구로 클리커를 사용하고 있는데 클리커에서부터 벌써 50대 50으로 앞에 게 맞느냐 뒤에 게 맞느냐 라고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보다는 차라리 한 번의 소리를 내서 정확하게 찝어주는 게 동물의 입장에서 학습하는 시간이 훨씬 빠르다. 이게 더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앉아, 엎드려, 그 다음에 하우스 이런 간단한 트레이닝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소리 나나 이렇게 소리 나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강아지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마음을 바꾸고 싶은 것이냐 라는 초점에서는 자, 행동을 가리킬 때는 이 정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앉아 엎드려든. 하지만 생각을 바꾸거나 마음을 바꾸고 싶을 때는 이 정도로 빠르게 쳐줘야 동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행동을 가리킬 때도 만약에 개가 앉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딱 했는데 이런 손을 떼는 순간 개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개 입장에서는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맞네 라고 학습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하지만 앉는 포인트에 맞춰서 소리를 한 번에 울렸을 때에는 앉는 행동이 정답이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할 때에는 소리를 두 번 울리기보다는 한 번 울려서 명확하게 행동을 찝어주는 게 개가 학습을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강아지한테 클리커를 설명을 할 때의 부분이에요. 그걸 차징이라고 하는데 클리커 소리와 간식 간의 연합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클리커 소리 이꼬르 보상이야 라고 알려주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게 고전적 조건화 이론에 근거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전적 조건화 이론에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행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머릿속에서만 일어나고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클리커가 울리고 강아지한테 간식을 입에다 갖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걔는 어떠한 행동을 보이냐면 클리커가 울리면 사람의 손을 쳐다보게 돼요. 이거는 행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고전적 조건화 이론의 학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학습을 하고 있느냐면 조작적 조건화 이론의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클리커가 울리면 사람의 오른손을 봐야 된다. 아니면 왼손을 봐야 된다. 아니면 아이 컨택을 해야 된다. 라고 걔는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고전적 조건화 이론의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클리커 소리와 보상물의 연합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아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냐면은 차징이라는 것은 행동이 동반되어 있지 않아요. 클리커 소리 이꼬르 보상이라는 것은 머릿속에서만 일어나야 돼요. 이게 행동으로 동반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클리커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그러면 클리커를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말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실습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에 차이점이 있는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딩고의 클리커 페어 트레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려견을 가리킬 때 어떠한 방법으로 가리키는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